퇴근하고서 부업 활동하기 힘드시죠? 잠자는 순간에도 돈이 입금되시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반드시 이러한 방법으로 일하지 마시고 잠자는 동안에도 돈 들어오게 하셔야 됩니다. 부업을 아예 안 하고 월급만으로 잠자는 동안에 돈 들어오게끔 할 수 있다고요? 네, 당연히 있죠. 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을 얼마에 하신 거예요? 100만 원 조금 넘는 돈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 100만 원 돈이 얼마가 된 거예요? 1억이 넘어갔습니다. 100만 원에서 1억 넘어가는 거 될 때까지 걸린 기간은 얼마예요? 2년 조금 넘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100만 원 시작한 거를 2년 동안 뭔가를 했는데 1억의 돈이 생겼다고요? 네. 그럼 그 1억 넘게 번 거를 우리가 뭐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증거가 있어요? 그렇죠. 현재 지금 신한금융 투자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신한금융 투자에서는 등급이라는 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그 탑스클럽에서 최고 등급에 위치해 있고요. 그게 이제 프리미어 등급인데 3개월 평균 잔액이 1억 이상이어야지 그 등급이 부여가 되고요. 아까 프리미어 등급이라는 게 있다는 거는 계좌에 1억 이상은 있어야지 이 등급이 되니까 시작할 때는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1억 이상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 3개월 이상 1억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직장 생활 몇 년 하신 거예요?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사회초년생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가능하죠. 제가 했으니까요. 부업 안 하고 월급을 받은 거를 투자하는 것만으로 잠자는 동안에 돈 들어오게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시드머니를 만드는 게 굉장히 쉽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근로를 하거나 제 시간을 쓰지 않아도 제가 잠자는 동안에도 저를 위해서 일해주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실제 하고 있는 거를 딱 공개해 주실 거예요? 허심탄회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투자 방법이 어떤 거예요? 지금은 배당주 투자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라는 게 뭐예요? 배당이라는 것은 기업이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돈을 주인인 주주들에게 쉐어를 해주는, 즉 공유해주는 것을 배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주식 산 사람들한테 나눠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그걸 사면 그 사람들이 매달 나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기업마다 다르긴 한데 배당의 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혹은 6개월에 한 번 반기로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들, 그리고 3개월에 한 번 분기로 지급하는 기업들도 있고 매달 배당을 지급하는 월배당 기업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마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배당을 주는 기업이 있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럼 당신은 지금 어떤 기업들에 투자를 해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어떤 식의 배당을 받고 있냐 이런 게 궁금할 것 같거든요. 어떤 기업에 투자해가지고 배당 받고 있는지 공개해 줄 수 있어요? 네, 제 배당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미국의 부동산 회사 중에 리얼티 인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리츠라고 불리는 종목인데요. 리츠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저하고 정약용님 이를 비롯해서 여러 투자자들이 있을 거고요. 이 투자자들이 리츠 회사라는 주식에 돈을 각각 지급을 합니다. 주식을 사는 행위로 기업에 돈을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 리츠 회사가 땅이나 건물을 매입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 수익을 다시 투자한 사람들한테 기업의 이익을 쉐어하는 방식으로 배당을 지급을 하는 것을 리츠라고 합니다. 미국 주식 중에 리얼티 인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리얼티 인컴이라는 회사는 매달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리얼티 인컴을 비롯해서 미국에는 배당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당킹이라는 것은 배당금을 50년 이상 연속으로 증가를 시켜왔고 지속적으로 지급을 해왔던 기업들인데요. 존슨앤존슨, 프록터앤갬블, 코카콜라 같은 기업들이 아시는 기업들인데요. 그러한 기업들을 잘 조합을 하시고 국내에 있는 기업들을 잘 배분을 하신다면 1월부터 12월까지 빠지는 날 없이 매달 월세를 받듯이 따박따박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세팅할 수 있습니다. 부투자님 같은 경우에는 매달 월급에 수익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잠자는 순간에도 기업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럼 배당금이 들어온 걸로 여행을 가세요? 아니면 뭐 깎아서 먹어요? 뭐예요? 배당금이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기업의 이익이 성장하면서 기업이 지급하는 배당금을 늘려오는 것 플러스 제가 배당금을 재투자함으로써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배당 투자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당금을 받은 거를 놀러 가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시 배당을 주는 주식을 또 산다고요? 네, 제가 이제 이거를 몰랐을 때는 돈을 쓰는 즐거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최근에는 지출하면서 느끼는 소비의 즐거움보다는 돈이 돈을 나를 벌어다 주는 자본이 일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흥미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배당금이 늘어나는 거를 보시면서 작년엔 뭐 배당금이 30만 원이었는데 이제 배당금이 막 50만 원, 60만 원 들어오네? 그러면 내가 30만 원은 배당 재투자하고 나머지는 뭐 과자를 사 먹는다든지 호캉스를 한다든지 뭔가 이제 사치성 지출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배당주 투자의 핵심은 배당금이 받는 족족 재투자를 하고 기업의 배당 성장을 누리면서 복리 효과를 온전히 내 것으로 흡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남들에게 부자처럼 보이기
누리기 위한 소비를 하기보다는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투자 자산을 모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투자의 방식이 굉장히 다양한데 왜 하필 배당주를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배당주 투자를 시작하게 된 거는 당신이 잠자는 순간에도 당신을 위해서 돈 벌어줄 수단이 없다면 당신은 평생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워렌 버핏이 했었는데 제 몸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은 언젠가 연한이 정해져 있고 가면 갈수록 피크를 찍고 떨어지는 시점이 옵니다. 그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잠자는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자본이 있다면 참 든든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런 거위 농장주가 되기 위해서 지출은 줄이고 있고요. 투자 자산을 모으는데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배당주 세팅을 통해 가지고 매달 어느 정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금액이 월급에 들어오는 거예요? 배당 수익률 자체는 기업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평균적으로 5%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5%보다 높은 기업들도 있을 테고 5%보다 낮은 기업들도 있을 텐데요. 쉽게 생각하면 100만 원 투자했을 때 5만 원 정도가 1년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12로 나눴을 때 매달 내가 이 정도의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겠구나 라고 예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갖고 계시는 배당금의 양이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더 커졌겠네요. 시드머니 자체도 거의 100배 이상 커졌기 때문에 배당금도 이제 그에 상응해서 조금 늘어난 편입니다. 이제 1억을 제가 배당주에 투자를 했다고 했을 때 5% 정도 수익이 난다 치면 1년에 5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거를 12로 나눴을 때 40만 원 조금 넣는 거를 수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아, 월급에 40만 원씩 들어온다고요? 그렇죠. 제가 이제 잠자는 순간에도 기업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배당금이 들어오는 것도 목적이긴 한데 배당금만 들어오는 것은 땡이 아니라 이 배당주 자체도 성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팔았을 때 큰 시세 차익을 얻게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쌍피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을 골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12개월 동안 배당금이 들어오도록 세팅했던 이 기업들 있잖아요. 골랐던 원칙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원칙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한 3가지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그 기업이 경쟁력이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어떤 전방 산업 안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산업 내에서 그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라든지 제품이 경쟁력이 있는지 혹은 독점력이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아서 다른 회사가 침입할 수 없는 그런 기업들을 선정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배당 이력을 보는 겁니다. 그 회사가 과거에 배당을 잘 지급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은 다트나 여러 어플들을 통해서 과거 배당 이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배당 이력들을 확인해서 이 회사가 배당금을 삭감한 적이 없는지 중간에 배당금을 주다가 멈춘 적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다트라는 거는 전자공시 시스템이고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쪽에 들어가셔서 그 기업을 이제 쓰시고 그 아래 배당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과거에 이 기업이 얼마나 배당금을 지급했는지가 알 수가 있고요. 좀 더 편한 방법으로는 더리치라는 어플이랑 오르락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기업 이름을 치시면 과거 배당 이력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이 회사가 배당금을 중간에 끊은 적은 없는지 계속 늘려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그 회사 자체가 앞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에 속해 있는가 그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많아질 거냐 노인들이 많아질 거냐 이런 고민들 혹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큰 흐름에서 친환경이라는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시고 앞으로 이 산업 자체가 성장성 있는 산업군 내에서 심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지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확인하려면 지금 네. 이제 보시는 분들은 초보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증권사 레포트를 유심히 보는 겁니다. 그 레포트는 검증된 애널리스트 분들이 해당 산업에 대한 분석들 그리고 그 산업 내에서 유망한 기업들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해놓고 거기에는 애널리스트의 의견도 있지만 객관화된 정량적인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보시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증권사 레포트는 어떻게 다운받아요? 증권사 레포트는 네이버에 환경 컨센서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휴가 되어 있는 증권사들의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은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무료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을 전 활용하기를 권하고요. 해당 증권사에 들어가면 기업 정보 혹은 리서치 센터 쪽을 들어가시면 그 증권사에 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쓴 레포트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보들이어가지고 그거 사는 방법을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살려면 어떻게 되냐 배당주 뭐 이럴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면은 일단 증권사 어플을 다운을 받으면 되고요. 그 증권사 어플 내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이 기업은 배당이 향후 성장할 것 같고 성장하는 산업 내에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기업을 검색을 하시고요. 장시간 내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막 그런 거 종목 같은 거 고르고 공부하고 이런 거 귀찮아가지고 진짜 피곤한데 당신이 아까 보였던 그 내용 그대로 사가지고 해도 크게 문제 없냐? 일단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표에서 빨간색 부분은 미국 주식, 검은색 부분은 한국 주식이에요. 빨간색 부분 미국 주식 보시면 50년 이상 배당을 증가시켜 왔고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배당을 지급하지 않은 적이 없는 회사예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양치할 때 오랄비 칫솔 쓰셨죠? 그리고 고기 먹고 페브리즈 뿌리셨죠? 그리고 머리 감을 때도 아마 헤드앤숄더 뜨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빨래할 땐 다우니, 이 제품들이 모두 프록터앤갬블이라는 회사 제품이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행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구가 망해서 바퀴벌레가 멸망된다 하더라도 프록터앤갬블이라는 회사는 살아남을 것이다. 왜냐? 글로벌리 필수 소비재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쓰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만 저는 세팅을 해놓고 월 배당을 받을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검증을 스스로 해보시는 걸 저 권유를 드려요. 하지만 1차적으로는 전부 다 필터링을 해놨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버렸을 때 우리도 당장 이제 다음 달부터 배당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리얼티 인컴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스타벅스 커피 드셨나요? 그 스타벅스가 내는 돈으로 리얼티 인컴이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 월세를 여러분들이 리얼티 인컴 사신다면 다음 달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주식에서는 배당락일과 배당금 지급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당락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다음 달 배당 지급일날 여러분들이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에는 당장 사시면 다음 달에 세전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면 살수록 배당금의 액수가 증가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배당 투자를 하면서 빠질 수 없는 단어가 스노우볼 이펙트, 즉 복리 효과라는 건데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물가가 점점 상승을 하는 건데, 혹시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짜장면 값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싸다라는 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게 없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를 온전히 잘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물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도 매출의 규모도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기업은 배당을 성장시켜 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받았던 배당보다 다음번에 받을 배당이 늘어나게 되고, 그런 배당 성장과 더불어서 내가 받는 배당금을 재투자해서 배당수를 늘려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궁금한 거는 배당금만 받는 그 금액으로 내가 1년 동안 그 돈을 예적금 한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냐? 지금은 이제 금리 구조적으로 인상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특판성으로 뭐 1년에 적금 5%다 4%다 이런 상품들이 나오지만 그런 건 사실 일시적인 현상인 거고요. 장기로 봤을 때 기업의 배당금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매달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을 늘려나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리얼티 인컴 쉽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4월 달에는 한 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5월 중순에 0.247달러를 받았단 말이에요. 5월 달에 9주를 더 매수해서 총 10주를 보유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6월 달에 당장 0.247달러를 받았던 게 10배 늘어나서 2.47달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적금은 1년에 한 번씩 이자나 뭐 세후로 이런 걸 지급을 하지만 월 배당을 세팅을 하시면 내가 이번 달에 샀던 게 바로 다음 달에 배당이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하면서 스노우볼, 즉 눈덩이를 굴리기에 조금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배당금을 통해 가지고 매달 받는 돈이 계속 늘어날 뿐더러 기업의 종목을 잘 골랐다는 전제하에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 그 주식에 대한 가치가 시세 차익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렇죠. 일단 배당주를 투자할 때 시세 차익보다는 사실 그 주식 수를 늘리는데 조금 더 염려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 편인데요. 펀더멘털이 굉장히 우수하고 성장 산업 내에 있는 배당 성장주를 투자를 하신다면 배당주의 주가 자체도 높아져서 시세 차익도 얻고 나는 매달 배당금도 수령할 수 있고, 그러니까 1타 2피의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울 오르기보다는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 있잖아요. 월급의 수익을 계속 늘리고자 이제 노력하는 이유는, 배당주 투자에 집중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족하지만 제가 투자를 했던 기간 동안의 고민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투자에 대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자는 천천히 돼야 된다고 하는 게 제 투자의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에 대박은 없고 꾸준함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을 했을 때 급중두나 테마주를 따라가면서 매매를 하기보다는 시간을 확실하게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즉 잃지 않는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찰나에 배당주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곳에 가고 싶은데,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밟고 사회에 나온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직장의 월급 수익으로는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이상향의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에는 조금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가 잠자는 순간에도, 그리고 내가 일하지 않는 순간에도 계속적으로 나에게 현금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의 집약체로 배당주, 즉 리츠주를 투자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신입사원 때는 당장 부업을 하기엔 여건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당장 내가 그럼 받은 월급으로 어떻게 하면 월급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당을 주는 투자를 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네, 아마 대부분 직장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일하고 내가 의지가 있으면 퇴근하고 부업도 해봐야지 할 수 있는데 그게 야근하는 날도 있을 거고요. 회식하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면 그게 좀 불규칙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다 보니까 부업을 하는 데는 그래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고요. 사실 배당주 투자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그 자산을 매수해서 보유하기만 해도 인컴, 즉 그 소득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초 정도 쓰겠네요. 핸드폰을 들어서 증권사 어플을 킨 다음에 그 주식을 매수하는 데는 시간을 쓰겠죠. 그거 이외에 내가 어떤 시간을 투여한다든지 내 근로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거 없이 제가 잠자는 순간에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 배당주 투자를 진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 배당주를 사게 되면 내가 매수한 그 증권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증권사 계좌로 매달 돈이 들어오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후로 원청 징수해서 이제 세후 금액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84.6% 금액이 증권사 계좌로 들어옵니다. 주식별로 들어오는 날짜가 다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앞전에 공유했던 표 보시면요. 월배당을 세팅을 해놨고요. 거기에는 이제 월만 써있게 되어 있지만 날짜까지 이제 표시를 해보면은 네, 주식별로 날짜까지 다 다르게 들어오게 됩니다. 월급 들어온 날 말고도 돈이 이제 통장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기분은 좋겠네요. 그렇죠. 월급을 받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거 이외에도 현금 흐름이 통장에 계속 발생이 되는 거를 보면서 지출 소비의 즐거움보다 투자나 아니면 자산이 증식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배당 투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투자하면 다음 달에 배당금이 들어오니까 맞아요. 동기부여가 좀 되긴 되겠네요. 네, 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1년에 한 번 배당 주는 기업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이제 산다고 치면은 내년 4월 달에 배당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근데 이제 월 배당을 세팅을 해놓게 되면 이번 달에도 들어오고 다음 달에도 들어오고 그 다음 달에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를테면은 3월이나 4월 달에 여러 기업들이 있으면은 1일 날에도 들어오고 5일 날에도 들어오고 6일 날에도 들어오고 이게 정말 캐시플로우가 창출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 소비의 즐거움보다 투자하고 자산 증식하는 데 조금 더 관심을 분명히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 이제 판타지에 또 너무 빠지면 안 되니까 배당주 투자를 할 때 주의사항은 뭐예요? 지금은 구조적인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성장주들의 주식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리츠라든지 배당주 쪽으로 투자가 좀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 투자를 하실 때 구조적인 금리 인하기에 성장주들이 뭐 하루에 눈 떠봤더니 뭐 네이버가 10% 올랐더라. 그런 거를 보면서 아, 내가 배당주 투자하기를 후회한다. 혹은 이거 다 팔고 다시 성장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좀 참으실 수 있으시면 이 방법이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면서 조금씩 눈덩이를 불려나가기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를 하실 때 옆에서 성장주가 날아가는 거를 보면서 조금 마음이 아플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견뎌낸다면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배당주를 매수할 때 타이밍은 언제예요? 그냥 반성무식하게 그냥 매달 돈 생길 때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기가 주식을 사면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 반대로 생각을 해요. 내가 주식을 사면 주가는 떨어질 것이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는 거를 고민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 제가 1000만 원의 시드머니가 있다고 치면은 그거를 10만 원씩 사서 100번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할 매수라는 거는 결국 평균에 회귀하게 됩니다.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면 저의 평균 단가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게 될 거고요.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면 저의 평균 단가도 꾸준하게 하락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건 내리건에 상관없이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조금 적절하게 리스크는 줄이면서 배당주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뭔가요? 제가 사진을 이제 3장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 보시면 지금 링 위에 선수가 2명이 올라와 있어요. 권투인데요. 권투에서는 체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헤비급 선수는 헤비급 선수끼리 싸우고요. 라이트는 라이트끼리 싸웁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굉장히 냉철한 곳입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운용 경험이 있는 투자 전문가와 오늘 막 투자에 입성한 초보 투자자가 함께 싸우는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이런 주식시장에 끼어들기 전에 조금 기업에 대한 그리고 산업에 대한 시대 흐름을 읽는 뉴스나 신문 같은 것들을 꾸준히 공부를 하시고 차근차근 접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 사진 보시면 그냥 숫자 0이 나와 있어요. 최근에 보면 정치 테마주라든지 급등주 혹은 어떠한 이슈가 있어서 막 급등했던 주식들을 따라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짜릿하고 수익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단기간에. 그런 게임을 하면서 한두 번 이길 수는 있겠죠. 100번을 이겼는데 마지막 한 번을 지게 되면 그냥 주식이라는 거는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얻는 것보다는 안정적이지만 조금 잃지 않는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두 번째 0의 그림
그림을 가져와 봤고요. 마지막은 강아지하고 주인하고 산책하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보시면 강아지에는 주가라고 써 있고요. 산책하는 주인 옆에는 펀더멘털이라고 써 있어요. 펀더멘털이라는 거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입니다. 내재 가치라는 거는 기업이 얼마나 독점력 있고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재무 구조는 얼마나 튼튼한지, 그 기업의 본질을 뜻하는 거예요. 기업의 본질이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사랑하고 많이 쓰고 그러한 제품들이라면 단기 주가는 수급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지라도 결국의 주가는 기업의 내재 가치, 즉 펀더멘털을 따라간다는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가 산책할 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지라도 주인 곁을 항상 따라다닌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기업에 대한 이해, 경쟁력 있는 기업과 산업에 대해서 꾸준히 스터디를 하시고 매수를 하신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장기로 가져갔을 때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면서 전문적인 투자자들과 함께 싸워도 많이 지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먼 길 오셔가지고 네. 너무나 유익하고 좋은 얘기들 많이 들려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긴 영상을 또 시청해주신 시청자님들께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더 유익한 얘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